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법안 처리를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속해 있지 않은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장도 중요해진 상황인데요. 자, 2년 전 국가정보원법 개정안과 관련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막는데 마침표를 찍었던 분이죠. 자, 이번 민주당 검수완박 법안에는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는데요.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캐스팅 보트를 줄 수도 있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국민의힘 의원님들 굉장히 친절해지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실제로 전화 엄청 많이 받으신다면서요. 예, 핸드폰이 좀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많은 문자와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받고 계시군요. 자,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 강행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공개적으로 글을 올리시기까지 고민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언제부터 입장을 정리하신 겁니까? 네,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게 한 일주일 전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 전부터 이 중요한 검찰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전문가분들, 검찰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글들과 직접 만나 뵙고 찬성과 반대 의견을 들었고요. 네. 또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검찰 개혁이 될 수 있을지 검토한 끝에 어려운 고민 끝에 어제 결론을 내리고 제 예.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했습니다. 어제 천명을 했지만 오랫동안 생각은 해오셨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오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상이었던 586 선배들이 이제는 괴물이 돼가는 것 같다. 굉장히 수위 높은 작심 비판을 하셨습니다. 이 법안을 반대하는 배경 중 하나로도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검찰 개혁에 찬성하는 국민들이 60~70%에 이르지만 현재 법안 그리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식에 찬성하는 분들은 그거보다 훨씬 못 미치는 50%도 안 되는 현실입니다. 그 차이를 저는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왜 586 운동권 선배들을 비판했냐면 저는 이제 70년대 민주화 이후에 대학을 다닌 세대로서 민주화 세대, 민주화 기수라고 할까요? 저희들의 영웅이었죠. 예. 함께 의정 활동을 하는 것이 큰 의미였고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독재를 타도하는 그 방식 그대로 2022년 민주주의,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그대로 적용하고 계신 게 아닌가. 민주주의란 다수에 의한 결정과 함께 소수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예. 내기를 막지 마라. 안건조정위원회 한 명의 중요성, 필리버스터의 가능성 등을 하나씩 무너뜨리면서 내가 가려고 하니 내기를 막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일방적이고 다소 폭력적인 글을 보면서 많이 실망했습니다. 예. 민주주의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비록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 어떤 한 사람도 배제되지 않고 참여함으로써 그 명분이 쓰는 거고 의미가 있는 것인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식은 172명 안에 드는 목소리만 중요하고 나머지 목소리들은 하나씩 무력화시키는 방법들을 정말 너무 아무런 고민 없이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의 목소리를 냈고요. 이제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이제 세력이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영웅이었던 선배들 최근의 움직임에 대한 실망도 이 법안 반대의 배경이 됐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자, SNS에 올리신 글을 보니까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검수완박법은 개혁이 아닌 권력의 이동에 가깝다. 자, 이렇게 지적을 하셨던데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수사와 기소의 권력을 갖고 있는 검찰이 적절히 견제되어야 되고 관리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같은 의견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수사와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회의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수사권을 검찰에서 경찰로 이전한다고 과연 우리
수사권에 국민들의 받는 형사 서비스가 좋아질 것이냐, 저는 의문이 있고요. 또 기소하기 위해서 직접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도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제시하는 검찰 개혁의 방향은 핵심이 되고 있는 기소의 형평성, 기소 받아야 될 사람은 기소 당해야 될 사람 기소 당하고 기소 당하지 않아야 될 사람은 안 당하는 예. 무전 유죄가 없어지는, 그러기 위해서는 기소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높여야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법안 처리 속도뿐만이 아니라 방향도 좀 옳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네. 어떤 권력도 오래 있으면 부패하니까요. 네. 그리고 검찰 개혁을 검찰의 권력 그리고 기소와 수사를 하는 방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은 분명히 맞고 검찰도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치 마법의 약인 듯한 예. 생각은 저는 동의하지 어렵고요. 또 이것을 이렇게 빨리 마치 5월 10일이 되면 세상이 망할 것처럼 예. 밀어붙이는 방식에 대해서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검찰 개혁에는 동의하지만 이게 올바른 방향인지는 다시 한번 좀 숙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그런데 민주당이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급하게 이 법을 추진한다고 보십니까? 박홍근 원내대표께서 절박한 마음이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저는 여기서 많은 것이 배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5월 10일까지 행정부와 입법부를 다 쥐고 있는 이 시간에 이거를 꼭 하고 싶다라는, 어떻게 보면 욕심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또 나의 길과 나의 방향이 옳고 상대편의 길은 틀리다라고 하는 선과 악의 정치에서 나온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민주당의 우려대로 새로운 정부가 국민의 이익을 무시하고 검찰 공화국을 진짜로 만든다면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촛불을 들고 대통령을 몰아내본 경험이 있는 국민들이 정말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공분이 생긴다면 예. 민주당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검찰 공화국을 막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 5월 12일 전까지 무조건 모든 것을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것은 국민에 대한 무시이고요. 예. 민주주의적 절차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은 국민들을 믿고 좀 천천히 이 법을 추진해도 된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주당 논리는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을 하고 나면 분명히 거부권을 행사할 거고 그런 검찰 개혁은 후퇴하는 거다, 그래서 현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논리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예. 아시다시피 검찰 자체에서도 지금 개혁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할지, 그것이 충분할지, 올바른 방향일지 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개혁은 외부에서 강요하는 것보다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만큼만 실은 개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법을 강제하고 또 수사와 기소의 권력을 인위적으로 나눈다 하더라도 정말 기소에 책임이 있는 검찰 당사자 한 분 한 분이 이번 계기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검찰을 개혁했다는 결심을 하지 않는다면 네. 어떻게든지 이 취지를 무력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강제에 의한, 강요에 의한 개혁이 아니라 검찰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개혁을 만들어야 되고요. 다시 네. 말씀드리지만 만약 이런 합의한 안이 있는데 새로운 정부가 이것을 무시하고 또 검찰이 무시한다면 그 결과는 2024년 있는 총선부터 국민 여러분들의 냉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믿고 좀 시간을 두고 민주주의 절차를 훼손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이 검찰 개혁을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명한 국민을 믿어라, 이 얘기 계속 해주고 계신데, 자, 그런데 지금 양 진영이 사활을 걸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안건조정위에서 역할을 기대했던 양향자 의원이 이 법에 반대하자마자 어제 민영배 민주당 의원의 탈당 카드가 등장했거든요. 그전에는 또 뭐 최고령자 투입 수싸움도 있었는데,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 아니겠습니까? 근데 온갖 편법이 등장하는 거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실 텐데 1년의 입법 과정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제가 어제 늦게 집에 돌아가서 예. 초등학교 6학년인 제 딸에게 이걸 설명하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데 질문을 하던가요? 인권조정위원회가 있고 예. 아니요, 그건 반칙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예. 초등학교 6학년이 반칙 아니야라고 물었습니다. 음. 그때 국회의원인 제가 반칙 아니야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반칙이 맞아라고 해야 됐을까요? 과연 우리 국회는 우리 국민들 앞에 떳떳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키고 싶어했던 민주주의 절차의 원칙을 이렇게 하나씩 훼손해 가면서도 이루어갈 검찰 개혁이란 게 과연 뭔지, 검찰 개혁의 본질은 권력의 독점 그리고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자는 건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국회의 다수당은 권력의 독점, 권력의 네. 만용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예.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초등학교 딸에게도 설명하기 어려웠다. 자,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서 의원님 협조를 기대하는 분들 꽤 계실 겁니다. 자, 양향자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 밝힌 뒤에 10,000통 정도 문자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의원님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제가 전화가 2개 있는데요. 네. 지금 뭐 개인적 메시지를 막 놓치고 있고요. 아, 저는 문자 보내주신 분들의 절박한 심정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다 읽으려고 합니다. 전 욕도 예.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다만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검찰 개혁에 동의하는 바이지만 모든 국민이 성공하는 그리고 성공스러운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지금의 과정에서 조금 더 속도를 줄이고 냉정한 마음으로 길게 보면서 검찰 개혁을 이루어가지 않으면 이것이 진영 논리로 갇히고, 또 우리 정치권도 지금 저는 못된 짓을 하고 있다는 게, 우리 진영에 속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지지해 주십시오. 예. 우리 진영에 속하시는 분이라면 이걸 반드시 무조건 반대해 주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무한대로 뿜어내면서 합리적이고 냉정한 판단을 흐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자, 그런 짓을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정훈 의원님. 지금 민주당이 입법 강행 의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키를 쥐고 있는 분이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인데요. 박병석 국회의장 어느 정도 선까지 중재를 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예정된 중요한 해외 일정까지 수년을 하시면서 지금 중재 의지를 보여주셨다고 생각하고요. 네, 제가 아는 의장님은 의회주의자십니다. 예,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의회주의자라는 것은 한방에 한쪽의 일방적인 선택과 결정이 아니라 타협안을 이뤄내겠다. 지난주에 있었던 기초 선거구 시범 실시, 중대 선거구 수범 실시가 하나의 성과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도 의장님께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한 측의 일방적인 처리를 지지하지 않으시고 타협안을 찾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요청드립니다. 예.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정훈 의원님은 지난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하셨다가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하고 단일화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민주당 서울시장 전략 공천 여부를 두고 굉장히 시끄럽고, 조금 전에 이제 비대위 결정이 내려진 이런 상황인데, 자,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네, 이 뉴스를 보고 계시는 분들, 기름값이 2,000원 가까이 올라서 차를 두고 지하철 타고 다녀야겠다 생각하고 네, 10,000원 한 장으로 제대로 된 점심 하나 먹기 힘든 분들 서울에 많이 사십니다. 이분들이 지금 민주당의 이런 내부의 싸움, 내홍을 보고 기뻐하실까? 감동이 있을까? 저는 1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으면 작년 4월 7일에 전 단일화하지 않았습니다. 단일화의 이런 명분과 상황이었다면, 목적은 예. 네, 민주당이 이렇게 내홍하고 진영으로 갈라지고 서로 국민의 삶과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계파와 어떤 진영에서 후보를 내야 되느냐로 싸움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제가 단일화할 이유가 없죠. 저는 정치가 이념을 벗어서 생활 정치가 바뀌어야 되고 국민들의 퍽퍽한 삶을 해결하는 데 모든 목적이 맞춰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하루빨리 민주당도 또 다른 당도 이제 민생을 위해서 누가 좋은 정책을 내냐라는 경연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지방선거도 서울시장부터 그런 경연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과 이제 같은 목소리도 많이 내셨는데 오늘은 굉장히 쓴소리를 많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